박시영 TV를 통해서 그날 토론회 보는데 이제 딱 화면 켜자마자 나왔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선의 패배와 지방선거의 패배를 이게 등치 같은 값으로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네. 딱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솔직히 없었잖아. 예. 아니 난 그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지방선거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자꾸 공격을 해야 이재명 이렇게 지방선거 참패를 했으니까 그거를 지지자들은 참패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보는 분이 더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려운 선거에서 나름대로 선전했다. 선방했다. 예.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경기도라도 건진 건 선전했다. 네네. 이재명이 이기고 뭐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지방선거를 이야기하면 검수완박 흔히 말하는 검찰 기소권 그러니까 맞아. 기소권 수사권 분리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비판한 쪽이 검수완박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유로 끌고 나오고 이재명 끌고 나오고 몇 가지 때리기가 좋은 거야. 그렇죠. 최강욱 끌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예. 근데 박지원은 본인 잘못은 한 번도 인정을 안 하더만. 그렇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지방선거를 크게 얘기하려고 하는 이게 있어. 근데 이거 아주 잘못된 분석이에요. 대선을 졌기 때문에. 예. 졌기 때문에 지방선을 무조건 질 수밖에 없었고 그거는 지지자들이 다 압니다. 대선을 져서 후유증이 너무 커 실망하고 절망감이 사로잡혀 있어. 지방선 꼴도 보기 싫은 거야. 뭐 그때 뉴스 안 본다라는 유튜브도 분들도 끊고 막 예. 이런 상황인데 지방선거 그리고 또 송영길 후보가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지만 잡음도 있었고 그렇죠. 서울이 워낙 또 격차가 있었기 네. 때문에 이번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투표 안 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본질적으로 왜 대선에 졌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잖아. 근데 지방선거 얘기는 사실 한 예를 들면 80% 정도를 대선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지방선거는 한 내가 볼 때 한 20%만 분석해도 돼요. 사실 우리가 수권 정당 집권을 하려면 네. 본질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었죠. 근데 이 얘기는 언론이 안 다루더라고. 자기들은 이재명 출마해야 하냐 말하냐, 그렇죠. 이재명 뭐 나오는 게 맞냐 하냐,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기사화시키고 정작 이게 중요한 얘기는 보도를 안 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게 프레임일 테고 또 어디에다 포커싱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뭐 그거야 뭐 거잖아요. 저희가 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선거는 일단 시작 자체가 지선은 시작 자체가 대선 패배 이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울어진 상태였죠. 그 상태는 뭐 많은 분들이 인지는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근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분석은 약간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글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본질적 측면으로 들어가면 저는 뭐 기본 원인은 여러분 뭐 100% 동의할 겁니다. 누적된 5년 동안 누적된 실망감 때문에 있지. 정권 심판이 비등했던 거. 그럼 실망감의 요체가 뭐냐 이거야. 세 가지라는 거지. 첫 번째 무능. 네. 거기에 무능의 가장 그 부동산. 핵심적인 게 바로 부동산 그렇죠. 정책이었죠. 두 번째는 뭐냐? 도덕성의 불감증. 내로남불, 뭐 아무튼 성비 사건 등등해서 어쨌든 도덕성에 대해서 과거보다 이미지가 추락한 게 사실이죠. 네. 세 번째 효능감. 180석 몰아줬는데 뭐 했냐? 그러니까 개혁 정책 제대로 하나 입법화 못하고 뭐 했냐? 요거 세 가지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 일단 출발 자체가 우리가 그건 네. 다 알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상태에서 그냥 대선 치렀다? 5에서 10% 무조건 지는 게임이었습니다. 5% 이상 지는 게임이었어요. 대선판 자체가 대선판 자체가. 네. 그걸 이제 구도라고 하는데 구도가 불리한 지형 속에서 구도가 출발했다. 이건 인정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여론조사 나온 것들 봐도 정권 교체와 정권 안정 뭐 이런 얘기 막 많이 했잖아요. 한 10% 이상 예. 벌어졌죠. 벌어져 15% 있었던 막 이렇게 거지. 벌어졌고 후보 지지율도 물론 어떨 때 좁힐 때도 있었지만 네. 뒤졌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출발 자체는 어려운 조건이에요. 이 인정하자. 그럼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 왜? 각종 지표가 다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시비를 못 걸어. 그런데 그러면 접전이 된 이유는 뭐냐? 이재명의 개인기, 이재명 후보의 개인기, 특히 유능함. 그래서 무능 세력이라는 그 부동산으로 열받았던 거를 조금 상쇄할 수 있었다. 네.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후보의 개인기가 뛰어났다는 게. 예. 두 번째는 지지자들이 죽어라 뛴 겁니다. 박갈기. 배지들은 놀고 있었고 일부 배지들은 실제로 물어봅니다. 자기 지역구에 배지도 열심히 뛰었습니까? 본인들 지역구에 물어보면 안 뛰었다는 거야. 안 보였다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유세차랑 도는 거랑 이거 보이잖아. 그럼요. 국민의힘 윤석열 쪽과 비교가 되잖아. 유권자들이 모릅니까? 그걸 다 알지? 네. 특히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박빙 승부를 연출했는데 다만 아쉬웠던 대목이 6가지가 있더라. 6가지. 두고두고 아쉽더라. 이 중에 한두 개만 잘했으면 무조건 이기는 선거였다. 그러니까 그 0.73이라는 숫자 때문에 열받아.
그러니까 뭐를 말을 해도 다 되더라고요, 사실은. 다 돼. 그렇죠. 그냥 100가지 이유는 있을 그러니까. 텐데 예. 본질적 이유 뭐 부동산 이런 거 빼고 어허. 그건 이미 아까 반영됐으니까. 근데 좀만 잘했으면 이길 수 있었던 6가지. 첫 번째는 아쉬운 것부터 한번 짚어보죠. 예. 첫 번째는 저는 방역이라고 봐요. 방역 때는 코로나19. 어떻게 보면 운이 없었어. 오미크론이라는 종자가 생겼어. 그렇죠. 이것도 운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예. 그동안 아주 잘해왔는데. 근데 여기서 영업 제한 문제 가지고 붙었어. 9시, 10시. 그렇죠. 그 11시, 12시 뭐 아니면 해제하자. 이 요구가 자영업자들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결국은 풀지 못했어. 끝까지. 거기다 이제 뭐 재난지원금 문제까지 아마도 그렇죠. 겹쳐졌겠죠. 그럼 과연 재난지원금 안 주게 된 배경 이런 것이 가장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거 누구 탓이냐? 홍남기 홍남기 혼자 했을까? 아니겠죠.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잖아요. 솔직히. 정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근데 뭐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노무현 트라우마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 트라우마도 이렇게 가급적이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는데 중요한 건 전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판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친문이 그럼 자유스럽냐, 당 지도부가 자유스럽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판단 기재부 얘기를 많이 들어서 후유증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이 그쪽에 좀 더 생각을 많이 가지신 건데 힘을 실어준 건데 그러면 이거 누가 꺾하냐? 전해철은 장관은 국무위원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행정안전 당에서 국무위원 파견할 때 그 부처 일만 잘하라고 하는 건가요? 국무회의를 왜 참가하게 만드는 거죠? 장관들을 참여해서 발언하라는 겁니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친문의 핵심들이 대통령하고 그래도 속 깊은 얘기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관계상 설득할 수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해찬 같은 어른이 안 계셨다는 것들. 또 뼈아픈 대목입니다. 사실 일선에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 저는 그 지점에서 이제 떠오르는 인물이 이제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세게 했죠.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당에서 나올 수 있는 목소리는 그런 목소리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무엇보다 설득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홍남기만 조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설득이 돼야 문제가 풀렸는데 대통령 설득이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당 지도부 친문 핵심들 함께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예. 친문 책임론도 있다. 저는 분명히 그 얘기 드리고요. 예. 두 번째 이적행위. 그러니까 이적행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이 한 사람들 이낙연의 비서실장 그렇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일부의 극렬 문파들 뭐 결국은 윤석열 깨시민당 뭐 예. 그런 애들 있잖아. 그렇죠. 유심히 윤석열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이런 상태를 보면 국민들 어떻게 판단할까? 이거 콩가루 집안이다. 기울도 없고 이거 어른이 없다는 생각을 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나를 좋아했던 사람,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딱 끊고 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게 했으면 이낙연 인기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분들도 고마움을 느꼈을 거고. 그렇게 해야 원팀이 되는 거고. 그렇죠. 아.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도왔던 분들 소극적으로 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너무나 두고두고 아쉽다. 두 번째 이 이유고요. 네. 세 번째는 젠더 이슈. 이건 확실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죠. 예. 이 젠더 이슈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된 다음에 뻔히 보였잖아. 그리고 그 길을 걸었잖아. 갈라치기. 그러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갈라치기 딱 보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그 민주당이 대처할 거냐.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돼? 이거는 시간이 쫓기면 쫓겨 갖고 나중에 선거 앞두고 한두 달 사이 뭐 내도 통하지 않아. 원래. 왜냐면 올해 한 3, 4년 동안 축적된 거야. 그렇죠.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를 예. 이준석이 계속 자극한 거거든. 잘해온 근데 거고. 그거를 이준석이 그동안 대변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대변자의 이미지가 있는 데다가 이준석이 앞으로 저거를 여가부 폐지나 등등을 어떻게 칠 것을 뻔히 예상되고 있었잖아. 근데 그 사이에 이준석과 윤석열 사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준석이 선대의 헤게모니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지지부진했던 상태였지. 이게 1월 7일 날 손잡고 때린 거 아닙니까? 여가부 폐지나 뭐 등등을. 근데 이걸 몰랐냐고.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전체의 어떤 대응이 부족했다. 부족했지. 아. 평상시에 대응을 했어야 하고 적어도 이 당내 경선 그리고 본선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20대 남자, 30대 남자의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 물론 그 사람들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반발의 강도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어필을 잘해서 한 10%, 15%도 뺏어올 수 있을까? 이건 오히려 해야지. 오히려 그 반대로 걸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의 이제 패미당 그 어떤 프레임이 씌워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아니 그게 얘네가 그거를 우리가 못 가져오고 밀리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이에 우리는 수세적 국면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2030 애들이 훨씬 더 2030 여성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 공격하니까 캠페인은 우리가 수세적이었다고 밀리면서 지지율도 약간 밀렸고 그래. 밀리면서 끌려왔다가 나중에 이준석이 너무 오버해서 예. 너무 극단적인 언사들을 계속하고 이러니까 여성들이 결집했고 본때를 보여준 거지. 거기 그 전략은 성공했으나 후반부에 막판 후반부에 그렇죠. 뭐 거기에 이제 박지원도 있는 거고 어쨌든 사실 거기서는 그거는- 성공했으나 그건 민주당이 잘한 건 아니지, 솔직히. 근데 그거는 예. 반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 원칙 때문에 이준석이 오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건 그때 그렇게 된 거고. 개딸들이 결집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예. 근데 그 전에 2030 남성 대책이 소극적이다. 이게 민주당은 이 젠더 문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수세적으로 접근했던 부분들이 이건 진짜 뼈아픈 부분인 것 뼈아프냐. 같아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감동이 하나도 없었던 선거다. 의원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감동을 주려면 예. 불출마 책임 있었던 사람들이 불출마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야 당을 위해서 진짜 희생하는 헌신하는 정치인들이 있구나. 민주당이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대중들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하거든. 그러지 못했어. 그래서 우상호 의원 옛날에 이미 서울시장 나올 때 불출마한다고 그랬어 총선에. 그렇죠. 예. 우상호 정도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감동이 있어. 맞아요. 2탄, 3탄, 4탄, 5탄이 벌어져야 하는데 줄지어서 벌어지지 않아. 저는 정말 그 책임 있는 의원들이 있었어요. 정말 아까 이제 예를 들면 비례대표 의원 중에 말이죠. 네. 다음 재선 총선에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을 생각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약간 책임감을 느끼는 느껴야 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불출마했어야 돼.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사실 그 강력히 전달도 했고 캠프에. 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후보에게도 아쉬움이 느껴. 왜냐하면 의원들이 뭐 예를 들면 우성호 선대본부장이나 이런 사람이 설득하기 쉽지 않거든. 같은 의원들은 이거는 후보의 목도 있어요 사실. 간곡하게 설득하고. 그래서 어쨌든 어른이 있었다면 또 어른들이 설득을 했겠지. 예. 이게 없다 보니까 불출마의 감동도 없었어요 사실. 그 지점은 좀 그런 확실히 느껴지는 게 이게 그 대선 기간 내내 후보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재명 후보에게 뭐 언론의 어떤 그 집중 포화부터 시작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게 어떤 세력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이재명 개인으로만 보이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뭐랄까 후보가 외로워 보이고 외로워있지. 예. 외로워있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민주당 내에 그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감동을 주지 못했던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노력의 부족이에요. 네. 어.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했다. 선택과 집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든 그렇죠 사실 예. 이거는. 예. 예, 전략이 뭐냐? 도대체 이재명 캠프의 전략이 뭐냐? 전략이 뭐하다. 전략을 책임졌던 단위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진짜 전략이 없었다고 네,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핵심 타깃층이 그러다 보니까 불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확행 좋았잖아요. 예. 탈모나 이런 게. 예. 그러나 대선 정국에서 워낙 많은 정책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발표되면 늘 한다는 느낌이 들지. 임팩트 있는 거 몇 개만 딱 뽑아서 집중적으로 해야 돼. 그렇죠. 예를 들면 캠페인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핵심 타깃층 불분명인데 30대 전략이 안 보인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 30대 간담회를 따로 해야 돼. 2030을 묶어놓으니까 같은 청년이긴 한데 전부 다 20대 타깃에 마케팅만 하는 거야. 몹시 다릅니다. 사실 2030 대학생들 뭐 이런 거 마케팅만 하는 거야. 예. 근데 내가 아쉬운 거는 2030 남성도 표심, 여성도 표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군인들 표심을 잡자. 대학생들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후보 쪽에서 200만 원 월 사병 급여 그거 먼저 꺼냈어 연말에. 그럼 뭐 그것도 먼저 꺼냈고 그때 말씀하셨지만 이제 군대 가서 보험 드는 거 상해보험. 예. 그러니까 어찌 됐건 효능감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 부각이 안 됐지.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내 그 얘기야. 200만 원 꺼냈어. 물론 우리는 이제 단계별로 하고 저쪽은 뭐 뭐 한꺼번에 한 방에, 올려준다고 예. 차이는 있어. 근데 단계별로 한다는 이거를 한번 발표하고 끝이면 아까 내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얘기야. 야 30대가 중요해. 야 대학생이 중요해. 군인표를 잡아야 돼. 여기서 20만 표 이상 더 땡기면 우리가 이겨. 만약에 그 표 계산이 끝났다면
30대 전략 어떻게 세워야지? 30대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30대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30대 유권자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지? 집중적이고 반복돼야 돼. 여러 가지를. 마찬가지로 군인들 표심을 잡는 데 있어서도 군인들이 정말 중요하다. 대학생이 중요하다면 관련돼서 한 번 얘기하고 끝이 아니라 왜냐면 대중들은 한 번 얘기하고 끝인다고 그게 되나?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나 사병 월급 200만 원 걔네는 그거 썼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일주일 2주일 계속 끈다고. 그렇죠. 계속 논란이 되게 하고 이슈가 끄니까 그게 전달이 되는 거야. 아 저거 하려고 하는구나. 확실히 유일하게 정책적으로 전달이 된 게 탈모 하나였어. 그러니까 탈모 하나 말하자면 저 국민의힘 측에서 소위 말하는 그 장사는 훨씬 잘한 거죠. 잘하지. 그러니까 그걸 사실관계를 따지고 진정성 등을 따지고 이런 뭐랄까 이게 그렇게 깐족깐족거리는 그 이런 이미지보다는 뭔가 확실히 이 이슈는 적어도 병사와 월급 200만 원 이 이슈는 민주당의 이슈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이슈구나.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이렇게 판단이 되어버린 거는 이거 민주당이 아주 큰 패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또 군인들 대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장악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집중적으로 거기에 걸맞는 여러 번 누적하고 반복하고 행사도 갖고 메시지도 계속하고 이래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적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남아. 한번 스쳐가듯 가면. 이건 쉽게 말하면 이제 기술의 부족이네요. 그렇지. 예. 아니 예를 들면 200만 원 뭐 꺼냈어. 그러면 당내에서 그 100만 원이 몰라도 200만 원 안 됩니다. 막 예. 논쟁도 붙이고 그래서 아니야 후보가 200만 원 갑시다. 딱 하고 그럼 뭐 일주일 딱 끌고 그 무조건 해야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지. 만들어내야 하는 예. 캠페인은 그렇게 하는 거야. 치고 받으면서 논쟁도 붙고 탈모 기억나시잖아요. 찬바지 딱 붙고 맞아요. 첨예하게 붙으니까 그 후보가 나서서 또 그 쇼츠도 만들었고 정돈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또 남는 게 탈모 먹고 그게 없었네요. 탈모밖에 없어요. 대중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대중들이. 네. 그다음에 마지막 6번째 튀는 여론조사. 그렇지. 여론조사 얘기 안 할 수가 없. 이 나쁜 놈들. 이게 부정확한 여론조사들이 너무 많이 남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밴드웨곤 효과 만들어지다 보니까 40대 지지자들 중에서는 이거 이번 판 이재명 되게 해봤자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 촛불 들고 문재인 정부 기대했는데 실망을 많이 했다. 그래서 투표할 동기를 못 찾았다 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론조사 때문에 어차피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투표 포기한 분들도 분명히 있었다. 지금 댓글에 대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라는 댓글이 보이는데 저도 많이 했습니다. 네. 틈틈이 우리 박시영 TV 제대로 안 본 분들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지금 뼈 아프냐면 바로 이 0.73이라는 숫자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0.73이라는 숫자가 워낙에 근소한 차이다 보니까 뭘 얘기해도 다 돼요. 이 중에 지금 6 나는 예를 들면 언론 지형 기울은 거 그거 당연하죠. 근데 상수로 보고 그거는 있어야 되는 것도 상수야. 있었어요. 네. 그 언론 지형 기울은 거 우리가 네. 모르냐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지금 박시영 대표가 쭉 얘기해줬던 것들 중에 다른 곳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박시영 TV가 가지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항상 보면 그 프리뷰와 리뷰가 있을 때 저는 그 리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네. 그 혁신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네. 이게 숙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숙제를 잘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건강한 토론회장으로 계속해서 끌고 나와야 된다. 이거 지금 안에서만 그냥 쏙닥쏙닥거려서 될 일은 아닌 것 제가 같아요. 그 대선 국면에서 불출마 촉구하는 그 페이퍼 30대 전략 누누이 얘기했고 갈라치기 부분에 대한 정말 저는 저 나름대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실은 옆에서 자문하고 조언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안에 3대 구성 인력도 아니고 예. 한계가 있어서 제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참으로 아쉬웠던 선거였고요. 근데 엉뚱하게 처방을 하는 그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은 짚어 드리는 것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승전 후보로 귀결되는 형태의 분석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아니 나는 후보의 책임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 당연히 있죠. 발표도 했지만 예. 후보와 가정 리스크가 늘 지지율 올라갈만 하면 하나씩 떠져갖고 그렇죠. 늘 발목을 잡았던 거 분명히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대장동 문제가 왜 본선에 터졌다면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했을 테지만 오히려 되치기 카드가 가는 거죠. 경선 때 터졌기 때문에 참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뭐 그런 거는 이미 지난 그 대선 토론 원외 지역위원장 토론회 때 제가 발언한 거 있으니까 그거 다 공개돼 있으니까요. 예. 저희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되고. 지자체 관계자라면 주목해 주세요.
총 1억 8천만 원 비용으로 매출 25억 달성해 놀라운 성과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쟁력 있는 지역 제품을 선정하고 쇼핑몰에 입점 후 해당 방송들을 통해 광고하세요. 놀라운 팬심이 여러분의 고객이 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박시영.com